여러분, 빨리 들어오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6번 문제부터 봅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156페이지 6번. 자, 보시면은 별표시합니다. 6번 문제는 별표시하시고 28회 때 문제인데 또 중요한 것들이 좀 지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시고.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하실 때 이제 시험은 항상 지금 이제 남은 기간 중요합니다. 9, 10월 달이 이제 특히 중요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라도 더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헷갈리고 자꾸 틀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동영과정 들어가서 이제 백선 동영과정 들어가서가 이제 특히 그런데 자꾸 틀리고 자꾸 암기가 안 되고 헷갈리고 그런 것들은 A4 용지에 오답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자꾸 틀리고 난 자꾸 헷갈린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헷갈려요. 그럼 곤란하고 그 중에서도 자꾸 헷갈리고 자꾸 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A4 용지에 과목별로 다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양이 좀 이렇게 암기상인데 일단 중요한 암기상인데 되게 많아 있잖아요. 암기 헷갈리고 암기가 안 돼. 그런 것들은 양이 좀 되면 적기 뭐 하면은 복사해가지고 붙여가지고 A4 용지 여기다 그래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언제 보냐면 다시 한번 또 제가 화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전날하고 당일날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고요. 오답 노트 만드시고 지금은 하나라도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어디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 상포하실 때 핸드폰이나 이런 거 쇼핑 이런 거 검색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하나라도 그런 거 보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공부는 시험용 공부는 객관식은 딴 게 없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도 시간 지나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번 문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그죠? 납세문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종부세는. 자, 그럴 때 관할 세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당연히 토지분은 얼마고 주택분은 얼마인지 따로따로 기재해서 적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장의 고지서로 이 사람한테 발부가 되는데 납부고지서가 그럴 때 그 고지서에 주택분은 얼마고 토지분은 얼마인지 이렇게 주택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이렇게 이제 고지서가 발부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요. 그러면 456만 원, 토지분은 얼마고 주택분은 얼마인지 구분도 없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택과 토지 자 이렇게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 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합니까? 5일 전까지 발부해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보유세 3인방이 다 그래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은 고지서 발부다 며칠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3번 보면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이요. 재산세와 종부세액을 합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실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얘기인지 요 해 좀 깊은 내용이 나온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과 관련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2025년도에요. 2025년도에 갑과 을이 어떤 주택 같은 것을 거래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요. 만약에 2025년 만약에 6월 20일 날 만약에 6월 20일 날 잔금도 치르고 등기까지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6월 1일 날 2025년도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항상 종부세, 재산세 판단합니다. 누가 2025년도 이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였습니까? 매도인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6일 날.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2026년도에 보면
자,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을이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전년도세액의 150%못 넘게 세부담 상한 계산할 때 얘가 을이 2025년도엔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더라도 세부담 상한 계산할 때는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상당, 이 2026년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상당에 비교해서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150%못 넘게 하죠. 그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는 을이 이 주택을 전년도에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을이 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가지고 세부담 상한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똑같은 이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 계산할 때는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소유하는 것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 연도 과세기준의 실제 소유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의 과세기준의 납세무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세부담 상한 계산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4번 질문 보시면요.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전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전 아니고 가감 조정된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한 4번 나왔는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정답이고요. 5번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납세무자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고요. 이거.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번 문제는 요 좀 개정된 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수정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중과세 공제하기 위한 거 반드시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감 조정된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7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한번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지금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자, 봅니다. 2026년 귀속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6월 29일인 경우 종부세 납세무자는 매도인이다.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자 보세요.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종부세 재산세 판단합니다. 6월 29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됐대요. 그러면 6월 1일 날은 완벽하게 누구 겁니까? 지금 매도인 거죠. 매도인 거. 자, 그래서 매도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납세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다. 그럼 당연히 국세는 개인인 거주자일 때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니까 거주자라는 얘기죠.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집 가까운 곳에 분류하고 어디? 주소지고 하는 세무서고 부동산 소재지 아닙니다. 거주할 때는. 그 다음에 종부세 납부기 한 내 납부하자는 경우에 납부하자는 세액에, 자, 고주서가 발부됐습니다. 12월 15일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1일 0.02%, 즉 10만 분의 21로 작년에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올해 개정이 돼서 종부세 같은 국세에서 고주서가 발부됐다, 납부기 한 내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지정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이렇게 수정하셔야죠.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몇 프로씩? 만분의 66, 0.67%씩. 지방세는 1개월 경과시마다 0.66%, 만분의 66이고, 국세는 만분의 67, 즉 0.67%씩, 자, 납부정가산 세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수정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3번, 이것도 틀린 거고요. 3번도 지금 틀린 거예요.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고, 원래 수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복수정답인데. 납세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4번 질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의서가 날라왔어요?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 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 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예전에 29회 시험 때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이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3번 지문을 개정에 맞게 수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복수정답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종부세 물납은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납부만 되고 물납은 안 되고. 수정해서 3번, 4번 다 틀렸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문자로서 자연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전 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한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임야요 재산세에서 우리 종부세 토지가 나면 반드시 재산세에서 배우는 그 토지용 구분을 해야죠. 분리 대상 토지면 종부세가 아니고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무슨 범람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어디 안에 있는 임야 법률에 의한 임야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분리과세입니다. 이 임야는 법률에 의한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틀린 거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에서 얘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니고 임야 법률에 의한 임야 하면 기본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자연보험법에 따른 공원전 보존지구 안의 임야는 비과세고 공원전 환경지구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합니다. 재산세에서.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보존지구 안의 임야든 환경지구 안의 임야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이거 반복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하여튼 1세대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로는 합계 몇 프로 범위에서 80% 범위에서 중국 공제용되고 2번 법령이 정하는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에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록 문화유산 주택 이런 것들이요. 2분양 주택 이런 것. 그 다음에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6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 종부세 분할납부 우리 기준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종부세 우리 분할납부 기준 이런 거 배웠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종부세 분할납부세 기준이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그래서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재산세 같으면 납부할세 500 이하일 때 250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고 종부세 해당 세액에서 500 이하일 때는 250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소한 보세요.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400에서 250 뺀 금액이니까 납기내 250 내고 나머지 얼마?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요. 그래서 아예 사례 외우더라고 그랬죠.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150만 원.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700이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350. 딱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수동고지 같은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관할 세무자금 분납 신청 받은 때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해서 수동고지해야 한다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00 이하일 때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오세요. 보세요. 납부할 세액이 400. 500 이하일 때 해당 세액에서 250을 뺀 금액이니까 400에서 250 뺀 금액 얼마?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분납기한 362,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내에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제가
예전에 30회 시험 전에 종부세 분할납부 개정이 되고서 이렇게 예를 제가 뭐 350으로도 예를 들어보고 400으로도 생각해보고 450으로도 생각해봤는데 400만 원이 모양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심리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요. 세율 적용 시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주택은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네요. 저거. 종부세, 공동소유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종부세,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도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일세주택자 주택수 계산하고 그럴 때 종부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근데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에서는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또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자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이따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총정리 특강집에 나중에 다 요거 정리돼서 나중에 다 배워요. 자 정리 다 돼 있어요. 나중에 또 볼 거고요. 한번 듣고 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다음 문제 봅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요, 9번 문제는, 34회 때 문제인데, 종부세, 33회 문제네요. 33회, 9번 문제.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반복돼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9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를 보니까 32회 때 문제인데 고자인 개인 갑은 국내에 주택 두 채, 다가구택 아니고 상가 건물 한 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국내 주택 두 채, 상가 건물 한 채를 각각 보유. 갑의 재산세, 2020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갑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는 합산배제상 주택이 아니고 특례 감면 고려하지 않고요. 갑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세율 적용하고요. 그죠?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 X고.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이 재산세는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70% 토지건축물 재산세에서 산정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누진세율이냐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재산세에서 건축물 세율 구조는 어떻게 했어요? 건비 외웠잖아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죠?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이잖아요. 건축물 건비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분 이게 이제 32회 시험 때 요 3번 지문이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 나온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할 때 그 공제되는 재산세를 구하는 요 산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었는데 처음으로 딱 한 번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도 안 나오고 그 전에도 안 나오고 딱 한 번 나온 건데요. 볼게요.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자 보세요. 2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인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여기서 공시합산액에서 9억 공제합니다. 2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공정시장가 곱하는데 특이하게도 보세요. 이게 종부세 공정시장가 비율이 아니라 우리 학교 노트에도 그 산식이 나와 있는데 재산세예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을 곱하고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그래서 구한 이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이제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자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구하는 산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합격 노트에도 합격서에도 나와 있어요. 감동세법 노트에도 나와 있고 우리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산식 이게 특이하니까 한번 봐놓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주택분 과세분에다가 재산세 공정시장을 곱한다는 것, 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해서 구한 요 재산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여기 틀렸는데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봐놓습니다. 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비구자인 개인이에요. 맛없나요? 그럴 때는 국내 상업장소인데 사업장이 없어. 그럼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한 장소인데 이것도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주택, 토지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맞죠, 여러분들?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2020년 귀속 토지분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분납 허용되지 않습니까?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지문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종부세 종합 문제에서 이 제척기간과 관련한 게 3번이나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종부세 부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척기간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이거였습니다. 자, 사기친 거 아닌다면은 종부세 같은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로도 몇 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3년으로 바꿔서 나왔고 또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잖아요. 제척기간. 그리고 요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보시면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건데 제척기간 기산일을 보면 계산일 언제부터 10년, 7년, 5년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조세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이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자 10년, 7년, 5년이에요. 근데 보세요. 재산세, 종부세처럼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제척기간 언제부터 이게 언제부터 10년, 뭐 5년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과세기준일인데 어떻든 간에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아니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5년 지나면. 근데 요거 시험에 예전에 종부세요. 납세자가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종부세, 재산세는 언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도 그래요. 원칙적으로 5년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별도 합산상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경우 이게 또 나왔네.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별도 합산상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자 상한을 적용받기 전 아니라고 그랬죠?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세부담 상한 적용받은 그다음에 가감 조정한 그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자 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뭔지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또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고 12번 역시 봅니다. 부가징수에 관한 건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종부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요. 틀린 거 보니까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토지든 주택이든 종부세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장이 세액 산정해서 무조건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든 주택이든.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과세액 세액을 관할 세무장이 결정하기 전인 11월 달입니까? 아닙니다. 종부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그래서 답 쉬웠고 무조건 맞췄어야 됩니다. 이런 학급 난이도.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자, 이거 분할 납부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시고 4번 지문 볼게요. 관할 세무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 1년제 1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허가할 수 없다. 우리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지 1세대주택자가 아니라거나 토지분은 세액공제, 납부유예 요거 허가할 수 없습니다. 1세대주택자만 주는 혜택이고 또 관할 세무정은 주택분 종부세가 납부가 유예된 납세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또는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됐다거나 아니면 담보가 변경됐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그 납부의 허가를 어떻게 한다? 취소합니다.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의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우리가 신청해야 되고 상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허가 여부 통지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관할 세무상이 통지해 줍니다. 통지는. 또 납부의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 그 취소 사실은 납세무자라든가 상속인한테 즉시 통지해 줘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신청한 만료일 며칠?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 제공해야 되고. 자, 이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는 관할 세무상이 또 재산세 같으면 지자체장이 언제까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 통지해 주고요. 만약에 납부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 그 취소는 사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즉시 통지해 줘야 되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고요. 여러분.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보시니까 35회 때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최근에 35, 36은 이렇게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이래가지고 주택과 토지 관련한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1번이요.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여러분? 네,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죠? 2번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법인이 2주택을 소유했다 그러면 뭐 공익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종중 등은 초과 누진세율인데 일반적인 법인은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일단 이거 무조건 틀렸어요. 자, 만약에 공익법인 같으면 초과 누진세율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일반적인 법인은 2주택 이하다 그러면 0.527 초과 누진세율에서 2.7%죠? 1,000분의 27이에요. 그러니까 1,000분의 50은 5%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3번입니다. 고주자 갑이 2025년부터 보유하는 3주택, 주택수 계산해서 제외된 주택 없고요. 중 2주택, 주택 두 채를 2026년 6월 17일에 양도하고 동시에 등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과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갑의 2026년도 주택분 종부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세율 적용 계산할 때 자, 누구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는 건데 다 봅니다, 여러분. 요거. 자, 어떤 얘기냐면 자,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주택을 매매하는데 갑이 주택이 3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보니까 두 채를 2026년도에 두 채를 이것을 이제 을한테 이제 매매합니다. 그런데 두 채를 그런데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는데 6월 17일 날인가요? 지금 잔금도 치르고 등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완벽하게 이 주택은 주택 두 채는 누가 갖고 있어요?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갑이 그러니까 이 주택 2026년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갑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할 때 갑은 몇 주택자 세율 적용한다? 3주택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 주택 두 채도 갑의 소유로 2026년도에는 갑 거니까 그죠?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갑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4번 봅니다.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부세를 잔압한 경우에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하는 거였다. 이게 수탁자 물적 납세문인데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문제예요? 위탁자. 그럴 때 그 위탁자가 종부세를 이거 재산세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재산세나 종부세를 자 이거 위탁자가 체납했어요. 그러면 자,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 해당
신탁 재산에 누가요? 수탁자가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요거 지금 생략돼 있는데, 자, 수탁자 물적 납부 의무에서 위탁자가 못 내는 세금을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질 때, 수탁자가 신탁한 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종부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신탁 재산에는 수탁자가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서 얻은 재산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그렇죠. 왜 올해 2026년 개정세법인데 요거 종전까지는 신탁한 재산 이만큼 했으면 그거만 딱 책임을 지고 얘가 이걸 통해서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서 얻은 재산 이만큼이면 요거는 책임 범위에서 제외시킨 바람에 악용의 소지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탁자가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서 얻은 재산도 포함해서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요. 공동명의 1주택자면 공동주택자 각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각각 계산의 종부세를 그럴 때 주택에 대한 이 종부세 과세입주는 주택의 시가를 합산해요. 아니에요. 종부세 주택분 과세입주는 공시가격 합계액이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12억 공제예요? 아닙니다. 그건 단독 소유 1세주택일 때 12억 공제지. 공동명의는 각각 부부 공동소유도 각각 9억씩 공제하잖아요. 1주택자 신고하는 경우 아닌다면은. 그래서 각각 공제합니다. 얼마씩? 9억씩 공제합니다. 각각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자 보세요.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에 불적용해? 아닙니다. 일단 종부세법에는 자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부는 몇 프로요? 네? 60% 범위 내에서 60% 공정시장가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100% 공정시장가에 비례고요. 그래서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60%입니다. 그래서 50% 한도로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지금 세 개 부분이.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도 별표시합니다. 35회 때 문제인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보세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로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합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요? 딱 5억이면 납부의무 있습니까? 없습니다. 5억 원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죠. 5억 원 초과해야지.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5억이면.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로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합한 금액이 80억 원인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요? 80억 원이면 납부의무 없습니다. 80억 초과할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부의무자가 되고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 별도 합산 그리고 분리대상으로 구분합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입주는 공시가격 합하는 금액에서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 공제합니까? 5억 초과하는 자가 납부의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부의무가 없으니까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이거 또 나왔네.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을 곱해요? 아닙니다.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자, 근데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몇 프로다? 100%입니다. 100%. 종부세법에는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100%입니다. 틀렸고요. 50% 한도. 별도 하시고 또 나왔네 이거예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입주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자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즉 여기 보시면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공제되는 재산세액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렇죠? 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시험에 이중과세 공제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5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이제 작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대 문제요.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부의무자입니까 여러분?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택 보유랑 신고한다. 여러 번 나왔죠, 이거? 주택 보유랑 신고는 하여튼 신고나 신청,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 합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봅니다.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 세율은, 여러분 원래 법인이나 단체는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을 정하는데 2주택이야 2.7%,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을 정하는데 다만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기업, 종중, 공공주택 사업자 등 퍼블릭한 냄새가 딱 나면 비례세율이 아니라 뭐 초과 누진세를 적용됩니다. 일단 5%는 무조건 틀렸어요. 2주택 이하는 몇 프로요? 빵5 27, 빵5 27, 빵5 27. 요거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 아니라 공익법인 등은 뭐가 적용된다?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잘 몰랐어도 빵5 27 몰랐어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민특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일정한 효과를 갖춘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든 민간임대주택이든 다가구임대주택이든 법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한 경우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된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과세표준 합산 배례상 주택이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과세표준 합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면 상원용 주택, 또 우리 34회 때는 다가구 임대주택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주택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맞췄어야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면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또 등록 문화유산주택, 그 외에도 더 있지만 그 정도는 꼭 아십니다.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주택이요. 그 다음에 2주택을 소유해서 1천분의 2.7%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법인의 경우에는 이 세부담 상한, 법인의 경우는 비례세율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애초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세부담 상한,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토지는 적용되는데 150%. 근데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 맞췄어야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16번 문제 봅니다. 16번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가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36기 때 작년 문제 보세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렇죠? 앞선 시험에서는 이거 여기다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어서 바꿔서 냈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별도는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하는데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예요? 100%. 100분의 100에 100%에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요. 종부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역시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납세무자가 토지분 종부세 납부 유예를 토지분 종부세 납부 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데 항상 재산세 종부세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납부 유예는 똑같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지 다주택자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토지분 안 돼요. 그런데 토지분이니까 허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토지분은 허가할 수 없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4번 지문은 이게 주택분이어도 또 틀린 지문이에요. 주택분이어도 틀렸어요. 우리가 신청은 납부유예 신청은 만료 납부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은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요.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그 다음에 허가 여부 통지는 납부기 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 통지해 주는 거고, 신청은 3일 전까지 합니다. 납부기에 취소했다, 허가 취소에 대한 통지는 즉시 통지해 줘야 되고, 빠르게.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든 간에 틀린 거예요. 토지분은 애초에 신청할 수 없는 거고, 주택분이었어도 납부기 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 제공했어야 되고요. 자, 봅니다. 5번 관할 세무장은 주택분 종부세 납부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자, 허가 여부 통지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만,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의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허가 여부 통지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은 3일 전까지. 아셨죠?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고. 토지분은 안 되고, 다주택자 안 되고요. 아셨죠? 4번이 정답입니다. 에? 왜? 저 처음 본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종부세 납부유예 요거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재산세 납부유예하고 같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종부세 납부유예. 여기 합격 노트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담보 제공해야 되고 1세대 1주택자만 됩니다. 공동명 1주택자 포함해서 1세대 1주택자만 되고 토지 안 되고 다주택 안 되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한 소득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고 또 종부세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 1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 또 납부 허가 취소 어떤 때 취소하느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사망해서 상속이익이 되거나 사람이 바뀌었죠. 1세대 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다주택자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 담보가 변경된다거나 이런 경우 납부에 대한 세금을 사람이 납부하려고 한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 납부 허가 취소하고 그래서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원래 원문 PPT 화면으로 보여드렸었어요. 하여튼 신청은 3일 전까지 신청하지만 허가 여부 통지는 만료일까지 통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납부 허가 취소했다 그러면 그 취소 사실 통지는 즉시 통지해야 되고 아셨죠? 이 정도 하시면 뭐 됩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 우리 종부세 다 보셨고 소득세 총솔로 갑니다. 고개를 드십니다,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오늘 좀 빡세게 봐야 돼요, 오늘은. 자,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해서 다 끝내야 됩니다. 원래 이게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이렇게 꼬이는 것처럼 일정이 항상, 원래 그 올인원 할 때, 자, 다음에는 이제 올해 무조건 여러분 합격하시고, 내년에는 제가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주 5일째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일정을 이제 딱 다 조절하고, 페이스 조절하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밀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분위기 또 맞춰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계속 한 번 밀리니까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인원 때 특히 좀 문제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밀리는 바람에 좀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좀 일정이 밀려있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빡세게 몰아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양도세는 어려워요 막 그러는데 차라리 양도세는 미시적으로 부분 오랫동안 보는 것보다는 한번 그냥 짧은 단기간에 쫙 보는 것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또 미시적으로 부분 이제 들어가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부 방법에. 자, 소득세 총설인데 여러분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 특징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나머지 여러분 보시는데 제가 여기 리을본만 한번 볼게요. 리을본이 아니라 여기 리을본 한번 니은본 한번 볼게요. 니은본.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고유자는 연대납세금을 진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부부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할 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부동산이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할 때도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보세요. 각각 개인별로 과세하는데 처음에 양도세 계산할 때 가, 필, 사, 장, 소요. 요 양도 소득 금액 계산까지는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똑같이 계산해요. 실무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이런 것까지 물어볼 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계산까지는 단독소유든 공동 똑같아요. 만약에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계산됐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 이거를 지분이 균등하다고 할 때 지분별로 나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는 이제 이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지분별로 나눠요. 그래서 5천만 원씩이요. 양도소득 금액을 지분별로 나눠서 기본공제 250하고 기본공제 250하고 소득금액에서 자 기본공제 250하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250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구했잖아요. 자 과세표준 구하면 여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세액을 계산해요. 그러면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갑과 을은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여러분들. 각각. 자, 각각. 자,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공동소유자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지, 요거,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득세이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 원칙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해.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년엔 조금 이제 바뀌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보세요.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과세표준이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자, 과세표준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더 낮은 세율 좀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자, 공동사 각각 해주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도 더 받고, 그러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양도세 절세에 유리하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자, 공동소유자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리을번 같은 것도 보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세금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상속인이 납부함을 줘요. 그럴 때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해서 계산한다는데 여러분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예요. 돌아가신 분이 못 낸 소득세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납부할물을 지는 것뿐이지 소득세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해? 말이 안 됩니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해서. 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점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2번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2번 문제는 이것도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5번 지문만 볼게요.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5번 지문이요.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주소거소득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보호자의 국외 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는데 여러분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거주자여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간? 5년간 5년 이상 주소 거소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거소 준 거주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우리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입니다. 자, 여러분 임대 상업소득에서 이제 무조건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두 문제가 33, 34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 36회 한 문제 나왔고 37회 시험도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잠시 또 역시 쉬었다가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